시작하자마자 산길로 올라가는데요.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이 축사항 오는 동안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햇살에 반짝이는 동해바다가 너무 이뻤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쉽고, 가다 보면 그 바다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이거 출발부터 제법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지 그렇게 길처럼 보이는 곳은 없고, 여름이니까 이렇게 잡초들이 있어서 길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저렇게 해파랑길 리본 때문에 길을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선크림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안면 가리기를 착용했는데, 일단 여기 지금 그늘에 들어오니 시원하고 좋긴 합니다. 좀 이따가 햇살은 더 뜨거워지고 숲을 벗어나서 바닷가 떼약볕 밑에 걸으면 오늘 꽤 뜨거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서풍이 불었다 말았다 하는데 좀 더 시원하게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출발해서 한 10분 넘어오니 바로 언덕 하나 넘고 내리막길인데 꽤 가파른 편이라서 스틱 가져오시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고요. 특히 미끄러운 날에는. 저 옆에 송림 사이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리실란가 모르겠다. 좋네요. 숲이 끝나고 일단 큰 길로 나왔는데 따로 지금 보행자 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자전거 도로 쪽으로 이정표가 여기 있고, 여기 자전거 도로지 싶은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해파랑길이라고.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니잖아요. 도보하는 보행자랑 자전거랑 같이 쓰는 거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구간은. 곧 150m 앞에 봉수대 올라가는 길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햇살에 부서지던 바다는 없어지고 짙푸른 동해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다시 길을 건너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길 건너서 산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소산 봉수대 정상까지 2km고 한 20분 올라왔는데 봉수대가 400m 남았습니다. 여기가 연대봉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해서 저한테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게 아니고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거라서 경사도가 완만하네요. 그리고 물론 아직 다테야마 3000m에서 업그레이드된 심폐기능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좀 주제 넘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길버님들께 등산에 관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산에 오르실 때 절대 급하게 오르지 마세요. 코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입으로 숨 쉬면서 헐떡거리는 순간 저산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 젖산도 많이 생기고 힘들고, 나중에 하산해서 다음날 몸에 젖산이 근육세포 내 젖산이 혈중으로 유리되면서 근육통도 유발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얼마 전에 나불나불에 이서진 씨 나왔을 때 이우정 작가가 이서진 씨한테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산을 잘 올라라고 물었을 때 이서진 씨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코로 호흡을 할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라. 제가 그거 보고 저분 산 좀 타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설악산 지리산 오르다 보면 막 숨을 헐떡이면서 저희 길들을 추월해 올라가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코로 숨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좀 이따 만납니다. 그분들 막 헐떡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물론 저희가 좀 늦게 올라가긴 하지만 대략 하면 10분, 20분 안팎.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이펙트를 생각할 때 천천히 가더라도 코로 숨을 쉬면서 저산소 구간이 생기지 않게 꾸준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리적으로. 여기서는 조금 가팔라지긴 하네요. 정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카메라 끄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입으로 숨 쉬어가지고. 네, 붕괴 위험 있으니까 올라가지는 말합니다. 오. 저쪽이 강구항 쪽이고요. 바다, 동해 바다. 저쪽이 고래불 해수욕장 쪽. 이 km 30분이 조금 안 걸렸으니까 양호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봉수대 올라가는 계단 올라서지 말고 오른편으로 가야 해파랑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미끄러운 길 내려서다가 다시 약간 트래버스 느낌으로 조금 오르는 그런 길이 나오고, 여기 정자 하나 있고 정자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가족분들하고 대소산 봉수대 올라와서 여기서 바다 보면서 피크닉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길을 쭉 내려온 이렇게 산스장이 있고요. 이건 제 마을 있나 봅니다. 봉수대에서 800m 내려왔고 모근이색 등산로까지 3.1km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산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다 깜빡했는데, 코로 호흡하면서 산행을 하게 되면 덜 피로하고 그런 장점도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입으로 막 숨을 헐떡이게 되면 입이 많이 건조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이 건조해지지 않으니까 물도 좀 적게 마시게 되고, 그래서 짐의 무게가, 배낭의 무게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산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20분 경고 하고 있는데, 대소산 봉수대 오르는 길에 한 분 보고, 봉수대 정상에서 부부 2분 보고, 이렇게 해서 총 3분 만났고 계속 인적이 없는 곳을 가는데, 분위기 보니까 산길을 가는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나지 싶습니다. 옛날에 왜 기자가 조지 멜로리한테 당신 왜 산에 가느냐, 그러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너 산에 왜 가니 그러면, 저는 산에 와서 이렇게 경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힘든 구간이 나타나거나 위험한 구간이 나타났을 때 발 앞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무아지경에 빠지거든요. 그 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거든요. 길을 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지는데,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로를 건너지 않게 해주려고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구름다리에서 보는 동해바다는 덤이고요. 아, 바람 시원하네요. 오늘 바람이 좀 있어서 햇살 아래서도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 가지고 계속 걸어가 봅니다. 저렇게 쭉 가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네요. 야, 이렇게 쭉 따라가면 야, 되게 운치 있겠다 싶은데 여기도 운치 있습니다. 꽤 깊은 계곡으로 들어왔고, 여기는 여자 혼자분 오시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꼭 동행이랑 같이 오시는 것이 안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되었고, 출발 20분째 대소산 봉수대 오르기 전에 고프로가 목통이 되어서 이 녀석 리셋 시킨다고 잠깐 앉았던 것 말고는 1시간 40분째 계속 걷고 있는데, 모근 기념관 근처 1.8km 남았는데 저기 가서 물도 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근 이색 기념관까지 아직 안 왔는데 중간에 정자가, 그늘 좋은 정자가 하나 나타나서 잠깐 앉았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한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20분 지났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려고 했는데 신발이랑 양말 벗고 발에 바람도 좀 쐬어주고 고프로 마이크 배터리 충전도 좀 한다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길이 어디로 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도 가는 거 없죠? 방금 한 10대 분 정도 되는 단체 트래커들을 만났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사람 구경 한번 했네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정표에 모근 이색 산책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 있고 여기 리본도 있고 이렇게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띄거든요, 이 길이. 아까 계산마을 입구로 내려가는 거랑 같은데 이게 돌아서 내려가네요. 어쨌든 하여튼 해파랑길은 이 길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모근 이색 산책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괴사마을하고 모근 이색 산책로 갈림길에서 그냥 괴사마을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발품만 팔았네요. 아까 갈림길에서 오면 여기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산길을 벗어나서 마을로 내려왔고 제 대학 배달을 낮 11시 50분에 접어들었습니다. 해파랑길 이정표는 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길은 맞게 가는 것 같고요. 쭉 가봅시다. 오늘 이렇게 마을도 지나가고 중간에 항구도 지나가고 이렇게 코스가 설계되어 있길래 밥 먹을 때는 있겠지 싶어서 점심은 안 챙겼고, 제 지금 배낭에는 제가 애용하는 프랑스 군용 비스켓 4개하고 물하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가다가 중간에 점심 사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길을 하나 건너고 해파랑길은 여기를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정표의 대진 해수욕장, 고래볼 해수욕장이 목표인데 저 대진 해수욕장이 어젯밤에 솔캠했던 고래볼 국민야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정표는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아까 대진항 쪽으로 나 있는데 이게 인도라고 할 만한 공간이 굉장히 좁고 뭐 건널목도 없네요. 횡단보도 없으니까 그냥 뭐 횡단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인도는 없는 것 같고 이 노견에 있는 좁은 요 공간을 따라서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썰캠 영상이랑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길버님들 중에 왜 길치님하고 같이 안 오고 길장로 혼자 왔냐, 부부싸움이라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길치님이 주중에 솔로 캠핑을 몇 번 다니시는 동안 저는 주중에 쉴 수가 없어서 늘 일을 하고 집을 지키고 강아지들 돌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길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 혼자서 솔캠하고 혼자서 등산이나 트레킹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다. 내가 그렇게 요청할 때 동의해주면 좋겠다. 길치님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여기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솔캠하고 해파랑길 22코스 한번 혼자 걸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대진 해수욕장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좌회전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언젠가는 고래불 해수욕장에 도착하겠죠. 바닷가 쪽에 가면 음식점들이 있을 테니까 좀 시원한 음식으로 점심 한 그릇 먹고 좀 쉬었다 이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12시 15분이네요. 물에 한 그릇 하려고 횟집에 한 사람 물에 식사 되냐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고 밖에서라도 먹으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일단 또 갑니다. 물색 보이시죠? 동해바다도 정말 깨끗합니다. 해초 냄새. 조금 올라왔더니 대일회 식당이라는 곳이 있고 사장님께서 1인분 해준다고 하셔서 물에 한 그릇 먹고 갑니다. 특해산물 물회로 시켰고 25,000원. 어제 캠핑장이 30,000원이었는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가져오면 장을 넣어서 한번 비비고 밥을 넣어서 먹으면 회덮밥, 여기에 물을 넣으면 물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료는 다 자연산이랍니다. 얼음 원하면 얼음 준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저는 밥을 받으면 이렇게 밥을 다 열어서 식힙니다. 식은 밥이 들어가야 훨씬 맛있습니다. 물에는. 밥 식을 동안 재료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냐? 사장님이 새콤달콤한 물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새콤달콤하지 않게 만든 초장에 된장을 조금 넣었고요. 소라 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물회보다 회덮밥 좋네요. 그냥 소라하고 해삼 식감 죽입니다. 나머지는 물회로 먹어볼게요. 사장님 얼음 몇 개만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만 부으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비비 묵고 남은 거 한번 물회로 먹으면 시원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버려가. 예, 맛있네. 예. 민주로 빵빵이 하나 사줄까? 얼음 넣어서 시원해진 게 진짜 맛있습니다. 얼음 들어가니까 해산물들이 좀 더 오독오독해져가지고 식감도 더 좋아집니다.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25,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라하고 해삼하고 멍게 그리고 회까지 재료 듬뿍 들어갔고 뭐 믿거나 말거나 사장님 말씀은
자연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자연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깔끔하고 잡내 없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덮밥으로도 괜찮았고, 얼음 넣어서 물회를 했으니까 시원해. 정말 맛있게 원했던 대로 시원한 물회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쉬고 1시 5분이네요 여기 보이는 것이 대진 해수욕장이고, 저기 소나무들 뒤로 어제 하룻밤 묵었던 고래불 국민야행장이고, 저 고래불 국민야행장 쪽에 어젯밤에 봤던 전망대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길 고래불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름다운 바닷길로 내려가나 봅니다. 바로 요 앞이 어제 잤던 고래불 국민야행장입니다. 아침에 10분 남짓 걸려서 갔던 길을 4시간 15분 만에 돌아왔네요. 어젯밤에 저녁 먹고 소화시킨다고 걸었던 길입니다. 저기가 매점이고요. 고래불 국민야행장 카라반 구역 끝까지 왔고, 저 도로 앞에 난간에 해파랑길 표시 있습니다. 저 앞으로 멀리 모래사장이 보이는데, 저게 만약에 고래불 해수욕장이라면 저까지만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또 질문하실 분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갑자기 왜 해파랑길 20이냐? 동해가 보고 싶었고요. 부산 근처에 동해 말고 이 강원도에 가까운 곳에 찐동해가 보고 싶었고, 찐동해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동해를 보면서 계속 걷고 싶어서, 그렇게 또 찾다 보니까 너무 쉬운 길 걸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해파랑길 22 영덕 블루로드 C가 난이도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택했는데, 초반에 산길을 걸으면서 먼 발치에서 동해 보고, 방금 대진항부터 대진 해수욕장까지 동해를 끼고 쭉 걸어온 것 말고는 지금 여기는 계속 도로를 따라 쭉 내륙적으로 걷고 있어서 재미도 없고 좀 섭섭하긴 합니다. 블루로드는 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데 해파랑길은 계속 직진인가 봅니다. 그냥 바닷가길 따라 블루로드 좀 걷고 저 끝에서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해파랑길은 저 위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차길 따라가기 지겨워서 송림이 있고 옆으로 바다가 있는 아랫길로 내려가고, 여기는 영덕 블루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로드 좀 따라 걷다가 저 고래불 해수욕장 상가 있는 곳에서 트레킹 종료하고 택시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어떻게든 하여튼 축산항에 차 대놓은 곳으로 가서 차 타고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고래불 해수욕장 변곡지구에 다 왔고요. 5시간 한 20분 걸었고요.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자, 다음 길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 택시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 택시에는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4번 정도 시도했는데 결국 여기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부포 콜택시에 전화를 했고요. 차는 보내준다는데 여기서 저를 축산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4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해파랑길 20이었습니다. 한번 오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